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전체 라인업을 완성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 옆에 드디어 이 전기차 버전의 그레칼레가 서 있는데, 예전에 모데나 버전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었고, 그리고 트로페오라 그래가지고 3.0L 가솔린 터보 엔진, 네튜노 엔진이라고 부르는 그 강력한 엔진이 들어간 그레칼레가 있었는데, 그거와 더불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버전의 전기차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그레칼레 폴고레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레칼레 폴고레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색깔이 이제 이 전기차의 색깔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아. 되게 오묘한 색깔이다. 햇빛 받으면 약간 에메랄드 빛이 돌고, 얼핏 보면은 약간 연보라 색깔도 나고, 근데 펄감이 엄청 좋아. 요즘 마세라티가 이런 색깔 조합 같은 걸 되게 잘하더라. 그리고 되게 독특해가지고 어디 가든 좀 튈 것 같아요. 근데 앞모습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이랑 조금 뭔가 다른 느낌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 마세라티 하면은 이 삼지창에다가 아주 독특한 그릴 영상들을 떠올릴 텐데, 이게 폴고레 오면서 좀 달라졌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많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이게 원래 마세라티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릴이 굉장히 터프하고 멋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다 가려지고 뭔가 플라스틱 느낌이 나다 보니까 뭔가 그 터프함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그런 느낌들이 옆으로 가서도 좀 이어져. 봐봐, 이 옆모습으로 가서도 좀 이어지는데, 이거 휠 보세요. 마세라티 스포츠카란 말이야. 마세라티는 엄청 잘 달려야 되잖아. 역동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휠도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마세라티니까 옆에 이렇게 특징적인 장식 요소는 그대로 있고, 이 위쪽에 이제 폴고레라고 딱 레터링이 쓰여져 있죠. 사실 엄청 막 자세히 들여다볼 게 없어.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해봤던 그레칼레랑 완전히 똑같은 쉐입이랑 디자인, 그리고 모든 플랫폼들도 다 공유하기 때문에 크게 둘러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좀 보자. 근데 우리가 이 차에서 진짜 집중해야 될 요소는 바로 여기잖아요. 보닛을 열어봤는데 이게 사실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을 딱 열어봤더니 되게 독특하다. 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 출력만 앞 뒤쪽을 다 합쳐가지고 무려 557마력을 발휘합니다. 이 차의 원래 가장 강력했던 내연기관 버전이 트로페오인데, 그 차의 최고 출력이 이것보다 27마력 정도 낮아요. 이 그레칼레 폴고레가 전체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차로 포지셔닝을 했다는 거를 이 파워트레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 차의 최대 토크가 83.6kgm나 발휘를 하거든요. 이 엄청난 토크를 4바퀴로 뿜어내니까 생각보다 성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전기차가 이렇게 높은 성능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차의 정지가속 성능 4.1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아래 이제 모데나 2.0L 가솔린 터보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수치가 하나 있는데, 정지에서 시속 200km까지의 속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스포츠카 브랜드고, 그리고 장거리를 편안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GT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속도가 중요한데 16.1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수치냐면은, 트로페오가 13.8초고 여기 아래 2.0L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21.9초야. 그러니까 거의 트로페오급의 성능을 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궁금할 게 뭐냐면은, 여기에 담긴 배터리가 궁금할 텐데,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제라고 하면 다 의심부터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게 전 세계 1등 배터리 판매 업체고, 그렇게 안전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은 105kW시고 WLTP 기준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환경부 인증 거리가 한 300km대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돼요. 자, 이번에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내에 앉아있는 느낌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원래 그레칼레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 그리고 요즘에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마세라티 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가 진짜 팔려고 작정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실내 소재감도 그렇고 디자인들도 그렇고, 특히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있는 이 기어 레버,
변속 레버 이렇게 달려있어. 버튼으로.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르기 편하게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항상 약간 애매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마세라티는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항상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혀요. 하지만 이 안에 소프트웨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시계가 이 그레칼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디지털 시계가 들어가 있죠. 클래식으로 바꿀 수 있고, 바뀌었지? 그리고 스포츠 바꿀 수 있고, 디자인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실내 소재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버전으로 와서도 그런 소재감의 완성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쪽도 어쨌든 스웨이드 소재로 부드럽게 마감을 했고요. 위쪽에 진짜 고급 가죽으로 마감을 잘 해놨고요. 아래쪽까지 다 가죽 마감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이렇게 럭셔리한 감각까지 다 일일이 신경 써주는 브랜드가 많진 않아요. 마세라티가 이 그레칼레를 통해서 어떤 감각적인 이탈리아의 럭셔리함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독특한 부분은 이 차가 이제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야 되는 차다 보니까 여기에 에코닐이라는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패브릭 시트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양쪽 끝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몸에 맞닿는 부분은 패브릭 소재로 해서 땀 차는 거, 뭐 더운 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뭐 만져지는 소재 같은 것들도 약간 신소재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 의외로 느낌이 좋다. 이 가운데 있는 이런 탄소 섬유 같은 이런 디자인 소재 같은 것들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컵 같은 것도 큼지막한 거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쪽도 공간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 같은 거나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게 뒷자리가 또 엄청 넓어.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이미 디자인들을 다 봤으니까 공간만 한번 더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 2열 공간, 드디어 2열 공간으로 와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2열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차 마칸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장점이 이거였어. 앞좌석 제 기준에 맞춰놔가지고 되게 널널하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이 2열 공간이에요.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 괜찮고 앉아있을 때 무릎 공간? 제 기준에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수준이라서 많은 분들이 앉았을 때는 넓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이거 가운데 가죽이 아니고 패브릭이다 보니까 더 폭신하다.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앞쪽에서 이어오는 고급스러운 소재감, 그리고 적당한 공간감, 그리고 시트의 푹신함, 이 정도가 이렇게 다 완성돼가지고, 그리고 이 차에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전에 시승할 때 적당히 일상적인 영역에서 폭신함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꽤 괜찮은 승차감도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옆모습 다 보러 지나가려 그러는데 충전구 위치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차 이제 전기차 나올 때 전기차랑 내연기관이랑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충전구 위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전 규격은 아쉽게도 이 플랫폼이 400V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한 150kW급을 지원을 하는데 마세라티 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인프라를 생각하면은 충분한 속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의외로 800V 시스템 지원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더 빠르면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누릴 텐데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마세라티에 물어보니까 이 800V 시스템은 나중에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를 위해서 완전 하이엔드급의 전기차를 위해서 좀 아껴놓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뒷모습까지 보게 되면은 말할 게 없어. 똑같아. 원래 그레칼레 예뻐요. 그레칼레 부피감도 좋고 이렇게 양쪽으로 딱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제나 봤을 때 뒷모습이 가장 안정적이고 예뻤습니다. 앞모습에 대한 호불호는 있었어. 약간 망둥어 같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뒷모습은 개인적으로 이게 호불호가 있을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을 잠깐 보면은 이제 전기차니까 트렁크 공간에서 좀 손해보는 게 있나? 없어. 트렁크 용량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골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골프 가방이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대각선으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레일도 있어가지고 뭔가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작은 짐들 같은 것들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쨌든 럭셔리 카다 보니까 이 안쪽에 소재감 같은 것들도 예쁘게 마감을 잘 해놓고 판판하게 세팅을 잘 해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뭐 아쉬움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충전 케이블이 있네.
자, 이렇게 저랑 함께 그레칼레 폴고레 같이 살펴보셨는데 이제 전체 라인업의 가격 같은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폴고레가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트로페오 아래쪽으로 가격을 포지셔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은 한 1억 5천만 원 선에서 가격대가 결정될 것 같아요. 1억 6,800만 원인가에 적혀 있는데 그건 단순히 해외 원문을 번역해오는 과정에서 적어놓은 거라고 하고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출시할 때 가격이 결정될 건데 그때는 트로페오보다 아래로 포지셔닝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가장 높은 출력의 전기차 버전인데 가격이 더 낮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 경쟁차인 포르쉐 마칸이 이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만들어 놨어. 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마칸 터보인데 얘가 1억 4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옵션을 좀 붙이면 1억 5천만 원 정도 언더가 될 것 같은데 그거랑 경쟁했을 때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가 가장 궁금한 요소겠죠. 그래서 직접 타봐야 될 것 같아. 일단 그레칼레 폴고레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를 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즉시 시승차를 구해서 타보면서 마칸을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